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농업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은 정복농사님 모시고 우리 매일 노동 뉴스에 나온 기사가 조금 눈에 띄는 기사가 오늘 나와가지고 어떤 내용이냐 하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그래서 실형 선고가 내려진 그런 사건입니다. 되게 중대한 어떤 산업 안전 사고인데 요거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기사가 나오게 된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예, 오늘자 매일 노동뉴스에 나온 그 기사입니다. 2024년 4월 8일 오늘 4월 9일 오늘 아침에 나온 매일 노동뉴스 기사인데 울산에 있는 엠텍에서 네팔 근로자가 검형 기구에 머리가 끼어가지고 이제 사망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고, 그래서 울산지방법원에서 여기 관련된 회사인 엠텍 회사에 2년의 사업주에 대해서 2년의 실형과 그리고 1억 5천만 원의 벌금을 가했고, 그리고 산업안전 총괄 책임자에 대해서는 1년 6개월의 어떤 검거형을 결정한 판결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발효한 이후에 실형을 맞은 사업주 같은 경우는 처음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실형을 한 이유는 2001년도에 산업안전협회에서 이 회사를 점검하고 안전 보호기구가 고장이 났다,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바른 조치, 어떤 적절한 조치를 안 해가지고 당시에 최근에 근무했던 이 네팔 근로자가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가지고 이제 2년이라는 실형과 1억 5천만 원의 벌금을 가한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사업주를 직접 처벌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대재해라는 것은 1명 이상의 어떤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또 거기에서 이제 사업주의 가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업주가 안전 보건 조치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그런 사고에 대해서 처벌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벌 수위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그런 굉장히 무거운 어떤 양형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업주를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은 실무 담당자하고 현장 책임자에 대해서 이제 처벌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의무가 민법 75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타인을 고용하여 사무에 종사한 자는 타인이 제3자에 가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3자에 대한 관리 책임을 다한 경우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라는 민법 756조의 사형제 배상 책임이 바로 중대재해법에 그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처벌이 났더라도, 이런 중대재해가 발생했더라도 사업주가 기본적으로 산업안전조치 그리고 산업체계를 도입해가지고 관리를 했으면은 면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장 같은 경우는 산업안전 체계도 갖춰져 있지 않고 2001년부터 수년 동안 어떤 안전기구가 부실하다는 이런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실형 처분이 나온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게 이 사고가 난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기업이라고 부르셨는데, 사실 과거에 어떤 대기업 무슨 건설 사업장에서도 많은 인명 피해가 있고 그랬는데,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벌금이라든 징역까지 내리게 된 사례인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사업자가 징역까지 살게 되면 회사에 많은 손실이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사망한 그 노동자가 안 된 케이스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파급 효과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이제 실질적으로 그 중소기업, 사실 그 2022년 1월 27일부터 이 법이 적용됐지만은 또 50인 이상 사업자 같은 경우는 그 2년이 유예돼 가지고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이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장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그 안전 배려 의무를 다해야 되는 그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아까 민법 756조와 같이. 그리고 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면은 사업주가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체계를 갖추기가 비용면이나 아니면 또 그 어떤 그 여유라 그럴까 이런 그를 사실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용노동부가 많은 무료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은 그래도 그 의식 자체가 이런 산업안전 쪽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소기업에서도 사람 목숨이 우선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안전에 대해서, 안전사고 발생하게 되면은, 더 이상 사업을 못할 수 있는 이런 위기에 당면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어떤 목표 달성이나 매출을 올리는 것에 신경 썼지만 앞으로는 당연히 그 기업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경쟁력 있는 제품을 내야 되지만은 그리고 항상 그 경쟁력 다음으로 중요한 게 내부 직원들의 안전이다 이런 경각심이 중소기업에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물론 외형적으로 산업 안전에 대한 그런 조치도 있지만은 그러한 이렇게 위험한 그런 요소를 사전에 발견해서 조치하는 이러한 조치가 같이 병행돼야지만이 그 사업주의 어떤 배상 책임에서 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안전 전문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정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 같은데, 그 안전 전문가 이런 그 분들의 또 활동이나 또 우리 그 농업법인 같은 그 전문가들이 좀 사실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자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예, 맞습니다. 그런 말씀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노법인도 지금 우리 강남노법인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중대재해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좀 더 강화를 하려고 많이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못하지만 6개월 이내에 그러니까 어떤 안전 보건 조치에 대한 그런 체계를 갖출 수 있는 어떤 사이트나 관련된 자료 이런 거를 체계하고 그리고 위험성 평가에서도 구체적으로 사례별로 그거를 정리를 하려고 좀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